요새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아, 뭐죠? 지방을 다 팔고 네. 서울을 사고 싶다. 아,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저번에 저도 그런 고민을 랭구님한테 드렸었잖아요. 아, 네. 근데 랭구님이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그 얘기 해주시면 구독자분들도 정말 네.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면 되는데. 제 말 듣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사실. 네. 그냥 참고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절대적인 가치만 놓고 보면 당연히 서울이 좋죠. 비교가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아반떼를 살까? 벤츠 살까? 당연히 벤츠가 좋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감가상각되는 물건이라 좀 그렇긴 한데 금덩어리를 뭐 1kg짜리를 10개 갖고 있는 게 좋을까? 금덩어리를 더 큰 거 10kg짜리를 1개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완벽하게 똑같잖아요. 네. 금은. 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입지가 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매매가가 3억짜리 여기 5개 들고 있고 여기 6억짜리 하나 들고 있으면 합쳐보면 얘가 세잖아요. 네. 그럼 얘가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은 서울에 하나 네. 있다 이게 더 기분이 좋긴 한 것 같아요. 그건 맞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투자를 기분 따라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게 수학이다 보니까 투자는 효율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유사한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면 서울이 안전한 건 맞죠. 근데 효율, 수익률 이런 측면으로 보면 꼭 서울이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도 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방광역시에도 괜찮은 답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식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코스닥 시장이 있고 코스피가 있죠. 네.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코스피요. 시장이 크니까. 수익률이 어디 높을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끔씩 주식은 무조건 뭐 장기 투자, 뭐 삼성전자 사가지고 그냥 롱런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최선일까라고 보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부동산도 이게 무조건 서울의 거를 사서 오래 가져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결국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어머니 그럼 제가 네. 좀 구체적으로 케이스별로 질문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지방 네. 100만 이상 도시의 네, 네. 대장 아파트 네. vs 네. 이거를 팔고 네. 서울 하급지 아파트로 간다. 네. 네. 이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서울 100만이면은 그래도 도시가 몇 개 안 되네요. 네. 광역시는 다 포함될 거고. 네. 서울의 하급지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뭐 강북이나 사이드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시세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대전에서 대장 크로바 사면 지금 현재 10억 초반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부산 해운대구로 넘어가도 사실 마리시티 자이 10억 초반에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돈으로 만약에 서울 하급지 간다. 그러면 강북구에 있는 뭐 북서울 자이 같은 친구들 지금 10억 초반이에요. 네. 노원구에 있는 센트럴 프루지오도 사실은 뭐 매매 호가상이긴 하지만 10억 초반해요. 뭐 그런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네. 뭐가 좋을까? 뭐가 좋아 보여요? 서울이요. 아, 그래요? 네. 왜? 왠지 서울 사면은 강북구, 네. 노원구랑 지금 대전에서 의사분들은 무조건 여기 살아야 돼. 네. 모든 의사가 자기 친구들한테 그냥 고민하지 마, 여기 살아 라고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네, 서울 인구가 1000만도 가까이 되고 되죠. 경기도까지 하면 이제 2000만이잖아요. 2천만의 수요가 있는 곳이죠. 네. 그렇지만 그 1000만의 서울 1000만이 다 그 아파트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 그렇긴 하네요. 제일 어떻게 보면 꼴찌죠. 경기도도 사실 그 아파트 다 살고 싶어 하진 않아요. 절반은 날라가요. 네. 근데 뭐 그래도 많기는 많죠, 지금. 네. 그리고 뭔가 나중에 더 잘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비교해 보려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갖고 왔거든요. 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축 아파트는 허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동네에 있는 10년, 15년 된 아파트 매매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뭐 대전 서구라든지 부산 해운대구라든지 그곳에 있는 입지 좋은 곳에 한 10년, 15년 된 아파트 시세를 보는 거죠. 두 개의 아파트를 다 봤는데 과거 한 10년 전도 비슷하고 지금도 비슷하다.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란 소리예요. 그 시기에 따라 얘가 먼저 좀 치고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얘가 또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좀 길게 놓고 보면
신축 아파트는 그걸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새 거니까 막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더 가야 돼, 더 가야 돼. 서울의 신축? 야, 자기 마음대로 10억을 15억으로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거품이 다 빠져있는 구축 아파트를 가지고 한번 보면 그래, 여기는 서울의 끝자락이지, 15년 된 아파트지, 여기는 지방광역시지, 입지는 좋은데 또 구축이지, 가격 비교해보면 지금 비슷하네. 어떤 게 좋을까? 10년 전 봤더니 비슷했네. 그러면 10년 뒤에도 거의 비슷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소리예요. 근데 10년 뒤에는 이제 지방 소멸, 서울 인구 다 살고 싶어, 서울 이김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지방은 대신에 이제 비교 대상이 지금 대장이잖아요. 네. 입지가. 네.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죠. 왜냐면 여기도 양극화가 돼서 이쪽으로 계속 사람들이 수요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분위기가 하락장을 거치고 상승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막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움직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분위기에 따라 서울이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시간 지나서 이게 뭐 호황기 때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분위기였다고 하면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순번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현재 보니까 찰나가 보이는 거지 조금만 지나고 보면 그 찰나가 없어져요. 어찌 보면 좀 착시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네. 지역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야지 우리가 좀 더 투자를 유연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님, 그리고 네. 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거는 좀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지방에 네. 한 세 채, 네 채를 네. 갖고 있어요. 아, 네. vs 네. 다 팔아버리고 네.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외곽 아파트 네. 이런 걸로 좀 갈아타는 거 아,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은 앞에 질문이랑 조금 달라요. 네. 왜냐면 이 두 번째 질문은 다 팔아야 되잖아요. 네. 앞에 거는 둘 중에 뭘 선택할까요? 문제였는데 기존 걸 다 팔아야 되니까 야, 이 시국에 이거를 팔 수 있을까? 팔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팔고 나면 이제 양도세 다 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다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또 사야 되잖아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어쨌든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 이제 구축 여러 개를 가져갈 거냐, 지방에. 네. 서울에 좀 못난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한 채로 가져갈 거냐.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질문일 텐데요. 그걸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지방에 있는 뭐 제일 좋은 아파트를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이 예시를 보면 느낌상 네. 그냥 고만고만한 거 지금 세네 채 갖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지방에서 뭐 한 4억대 이런 것들 대신에 지방이라서 전세가율이 서울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3개 정도 갖고 있을 거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결국은 투자 금액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효율을 생각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 끝자락으로 가면 뭐 수락산, 리버파크 이런 아파트들이 33평이 지금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전세가가 지금 3억 5천 정도 하고 그러면 갭이 한 2억 5천 좀 돼요. 지방으로 가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도 있죠. 낮은 지역도 많지만 그러면 한 4억 5천짜리를 뭐 전세 3억 5천 줬다. 그럼 갭이 1억이니까 한 3개 정도 가져가 있으면 비슷하게 되죠. 네. 3개 팔면 딱 이걸로 갈아타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랬을 때 사실 4억 5천짜리 3개 갖고 있으면 합치면 총 자산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13억 5천. 13억 5천이면 서울의 6억짜리보다 2배예요, 사실은. 네. 이게 앞으로 똑같이 10%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올라가면 지방이 승리죠. 네. 2배 승리예요. 만약에 지방이 5% 올라가고 서울이 10%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동급이죠. 네.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합친 자산의 크기도 중요하다고 봐요. 다만 지방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갖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너무 하위 30% 물건이다. 그러면 이거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저 의미 없다고 봐요. 한 2억짜리를 20개 들고 있는 거 의미 없다고 봐요. 얘는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 내에서도 상위 한 50% 이내 들어온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서울 샘플 같은 경우도 상위 뭐 몇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거의 뭐 하위 30%에 가까운 단지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 지방 걸 가져가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 사실 어찌 보면 도찐 개찐인데 네. 그 매가의 좀 총액도 보고 네. 갖고 있는 물건의 어떤 이 뭐죠? 분위값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위 몇 프로인지. 그 지역에서 대장이 한 10억 하는데 내 물건이 5억이다. 그럼 딱 50% 이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 물건은 가져가도 된다. 이런 생각이죠. 오늘 근데 결국에 이제 여러 가지 네. 케이스로 다 말씀해 주시면서 네. 뭐 서울 아파트가 네. 무조건 정답은 아니다. 네. 뭐 이렇게 또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의 본질 자체가 좋은 것을 싸게 사서 이거를 오랫동안 좀 보유하고 나중에 비쌌을 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뭔가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서울과 인천에 대한 편견 당연히 갖고 있죠.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서울 내에서도 1급지와 3급지에 대한 편견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 선택도 못 할걸요. 1급지만 사야 돼요. 서울 1급지만. 근데 그걸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당연히 단계별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하락 조정을 받은 시기에서는 모든 애들이 다 눌려있단 말이에요. 샌드위치처럼. 이게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팍 펼쳐지는 게 아니라 햄버거를 내가 싹 눌렀다가 이거 딱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이렇게 두께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눌러져 있거든요. 네. 이런 식에서는 사실은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갈아타기 하는 게 좋죠. 근데 갈아타기 할 때 꼭 그게 지방에서 서울로 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 지역 내에서도 갈아타기를 잘해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애매하게, 예를 들어 부산에 뭐 한 2급지 그냥 애매한 구축 살고 있다가 갑자기 센텀시티가 들어오네? 갈아타기 해볼까? 갈아탔는데 자산 가치가 확 늘어나는 경우 대단히 많거든요. 부산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대전도 마찬가지고, 뭐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런 사례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과 지방이 아니라 그 프레임 자체를 그냥 갈아타기 쪽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저는 당연히 똘똘한 걸로 갈아타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 보고, 서울과 지방을 논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꼭 10년 이상 된 아파트, 과거 10년치 비교를 해서 거기서 답을 찾아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기회는 다른 것도 있다. 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편견을 없애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